후고의 법칙과 탄성계수, 그리고 파송 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금속 재료를 시편을 만들어서 인장 실험을 하면 입실론과 시그마의 그래프로서 이런 곡선이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고체역학 부분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은 바로 여기에 직선 구간의 초반에 이 직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성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 기울기 값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른 기회에 관계되는 것을 배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의 기울기가 2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분모 그리고 분자에 해서 그 기울기가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선형 단성 영역에서 수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시그마는 2 입실론. 이것을 우리가 영국의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후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례 관계에 있는 이 무성치 이 값을 우리가 역률, 이거 영도 사람 이름입니다. 역률 또는 종탄성계수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모든 금속마다 다 고유한 특성으로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직 응력과 수직 변형률 사이에 선형 관계의 파라미터가 이제 E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 사이에도 뭔가 그 선형 탄성 구간에서 비례의 파라미터가 있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례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라지 G라고 쓰고요. 이 라지 G를 우리가 횡탄성 계수 또는 전단 탄성 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 법칙은 매우 시기지금 간단하지만 충분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파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속 재료가 인장을 받으면 길이가 늘어나는 대신에 폭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비율은 재료마다 다 틀립니다. 그 비율을 정한 것을 우리가 파송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파송비의 정의는, 파송비는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썼고 읽기는 누라고 있습니다. 파송비의 정의는 길이 방향으로, 즉 축 방향으로 변형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분의 그것의 가로 방향으로의 변형률이 얼마인지 그 비율을 정의를 한 것이 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재료는 누는 0.333, 3분의 1 또는 0.25 그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비가 누인 물체가 누인 금속이 있을 때 여기에 시그마라는 인장 응력이 작용을 하면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고 나머지 폭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는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부피 변화가 얼만큼 일어날까?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서 점선이 원래 오리지널 직육면체고요. 육면체고, 그리고 이때 직육면체의 길이는 X축으로 A, 그리고 Y축으로 B, 그리고 G축으로 C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인데요. 이것을 시그마로 X축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X축 방향으로는 늘어나게 되겠죠. 얼만큼 늘어날까요? X축으로 늘어나는 것은 델타만큼 늘어날 텐데, 우리가 델타는 이게 식이 입실론은 오리지널 길이분의 델타죠. 따라서 A 방향으로 늘어나는 델타는 A의 입실론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A의 입실론이 바로 순수하게 추가로 늘어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 방향으로 Y축 방향과 G축 방향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만큼 줄어드느냐? 자, 포화송비가 누라고 했습니다. 이 재료가. 그러면 포화송비는 누는 축 방향으로 변형률이 입실론이죠.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의 변형률은 얼마냐? 바로 누 입실론이 되죠. 누 입실론. 자, 그러면 누 입실론이라는 가로 방향 변형률에다가 원래 오리지널 길이를 곱하면, 즉
누 입실론은 예를 들면 y축 방향으로는 원래 오리지널 길이가 b고 여기에 델타죠. 따라서 델타는 b 누 입실론 이만큼이 마이너스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b 누 입실론인 만큼 지금 줄어드는 것을 요만큼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축 방향으로도 c 누 입실론만큼 이렇게 감소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오리지널 부피 V0는 ABC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그마를 힘을 받아서 최종적인 부피는 A 더하기 A 입실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A 1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축 방향과 G축 방향으로는 예를 들면 B 빼기 B 누 입실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C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입실론에 대해서 2차 식이 나오는데요. 2차 식 고차항은 삭제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단성에서는 그 입실론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고차항으로 된 것은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 적으면 이렇게 ABC 가로 1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2누 입실론 이렇게 되고요. 이때 ABC라는 것이 바로 오리지널 부피 V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피 변화는 최종 부피 빼기 처음 부피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때 최초의 부피 V0를 분모로 보내버리면 V0분의 델타 V, 즉 부피 변화를 최초의 부피로 나눈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입실론 V라, 이것도 마치 이제 변형률의 정의처럼 최적 변형률이라고 하는 입실론 V로 정의를 해버리면 입실론 V는 바로 1-2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입실론은 이제 그 라지 2분의 시그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시그마는 1-2누분의 2 입실론 V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라지 K라는 문자로 대치를 해버리면 시그마는 K 입실론 V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K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최적 단성 계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응력이고 이쪽은 우리가 최적 변형률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누 값에 대한 재미있는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식에서 이제 마지막 이 식을 한번 보시면 델타 V는 이 식인데 누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말이죠. 작은 값을 예를 들어 0.1을 집어넣어 보면 델타 V가 양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부피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누가 2분의 1이 되면 델타 V는 제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은 이제 단성 변형일 때는 부피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누 값이 보통 3분의 1, 4분의 1 근처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작죠. 그래서 단성 변형일 때는 힘을 주고 당기면 부피가 살짝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성 변형 상태로 넘어가면 부피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 값이 2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누 값이 2분의 1보다 큰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피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존재하지 있는 금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